빌, 국민연금 63세에 받았다가 평생 8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조기 수령, 10명 중 9명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조기 수령을 선택했던 한 어르신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저는 63세에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딱 2년만 더 기다리자고 말렸지만 저는 듣지 않았죠. 지금 67세가 되고 보니 후회가 막심합니다. 현재 제 통장에는 매달 84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옆집 이 씨는 65세부터 받기 시작해서 120만 원을 받더군요. 매달 36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432만 원. 앞으로 20년만 더 산다고 해도 8,640만 원 차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소형 아파트 한 채 값을 날린 셈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산을 한 번이라도 직접 해보셨나요? 65세 기준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를 5년 앞당겨 60세에 받으면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매달 30만 원 차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 조기 수령자는 4,200만 원을 먼저 받습니다. 바로 이게 무서운 함정입니다. 먼저 받으니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65세가 넘는 순간부터는 매달 30만 원씩 평생 손해를 봅니다. 먼저 받은 4,200만 원을 다 까먹는 데는 딱 12년이 걸립니다. 즉 77세 이후부터는 오래 살수록 무조건 손해라는 뜻입니다. 요즘 77세면 한창 건강하게 활동할 나이 아닙니다까? 주변을 보세요. 80세 넘어서도 건강한 분들이 천지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수명은 남성 80.6세, 여성 86.6세입니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34년, 여성은 거의 10년을 손해보게 됩니다. 총액으로 계산해 볼까요? 조기 수령자가 80세까지 살면 총 1억 6,8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상 수령자가 80세까지 살면 총 2억 4천만 원을 받습니다. 차액이 무려 7,200만 원입니다. 지방의 소형 아파트 한 채 값이고 자녀 결혼 자금이며 요양원 5년치 비용입니다. 그래도 조기 수령을 고집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딱 3가지 경우에만 조기 수령을 고려하세요. 첫 번째는 말기암이나 중증 질환으로 기대 수명이 짧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최정남 씨는 작년에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건강상의 이유가 절박할 때는 조기 수령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가지 예외 상황과 내 연금액 확인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산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말기암이나 중증 질환으로 기대 수명이 23년 내외인 경우입니다. 60세 김민호 씨는 작년에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한 달이라도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생계가 극도로 급박한 경우입니다. 6급 3세 박준호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60세 퇴직 후 재취업에 실패했고 퇴직금은 전세금으로 묶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20만 원뿐이고 월세조차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생존이 우선이기에 조기 수령이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세 번째, 가족력이 뚜렷한 경우입니다. 부모님 2분 모두 70세 이전에 돌아가셨고 본인 또한 여러 중증 질환을 앓고 있다면 조기 수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조기 수령하지 마세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함정이 3가지 있습니다. 모르면 정말 망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요율은 7.09%입니다. 월 70만원 수령 시 건보료 약 5만원대, 월 100만원 수령 시 약 8만원, 월 136만원 수령 시 약 10만원이 넘게 나갑니다. 여기에 장기요양 보험료까지 합치면 실제 손해지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재취업 시 발생하는 연금 감액입니다. 2025년 개정안에 따르면 월 소득 약 509만원까지는 감액이 없지만 월 소득이 약 709만원을 넘어가면 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800만원을 받으며 연금 70만원을 받는 분이라면 초과 소득에 대한 감액이 적용되어 약 56만원만 받게 됩니다. 고소득 재취업을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가장 충격적인 배우자 유족연금입니다. 연기 수령을 통해 월 136만원을 받다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그 금액의 60%인 81만원을 받을 것 같나요?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연기 수령 전의 기본 금액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배우자는 6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조기 수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을 하면 연금이 36% 증액됩니다. 100만 원이
136만 원이 되죠. 이 경우 손익분기점은 약 84세입니다. 84세 이후까지 생존하신다면 연기 수령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6세이므로 여성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 남성은 80.6세로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5년의 공백기를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다른 수입원이나 예금이 충분한지 혹은 자녀의 지원이 가능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 내 연금액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결론은 65세 정상 수령이 정답입니다. 조기 수령은 손해가 너무 크고 연기 수령은 현실적으로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 맞춤형 전략입니다. 남편은 65세에 정상 수령하여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상대적으로 더 오래 사는 아내의 연금은 70세로 연기하여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건강과 자산이 뒷받침되는 경우입니다. 70대 중반까지 일할 능력이 있고 별도의 예금이 충분하다면 연기 수령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안타깝게도 3년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중증 질환자라면 조기 수령이 가장 이득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65세 정상 수령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내가 낸 돈을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수령을 앞둔 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매우 중요하니 메모하며 확인해보세요. 1단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에 접속하세요. 2단계,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단계, 조기 수령, 정상 수령, 연기 수령 시 각각 얼마를 받는지 확인하세요. 4단계, 본인의 예상 수명과 대조하여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보세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공단 콜센터 상담원이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해줍니다. 절대 주변 지인의 말이나 자녀의 생각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실제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에서 빨리 받으라고 해서 63세에 덜컥 신청해버렸어요. 지금 와서 보니 매달 30여만 원씩 20년이면 9천만 원 가까이 날리는 셈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한번 선택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조기 수령인가요? 아니면 정상 수령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다른 분들에게 큰 공부가 됩니다. 지금까지 조기 수령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신 방법 5가지, 지금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추납 추가 납부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실직이나 휴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메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의 박선희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55세인 박 씨는 육아로 15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해 가입 기간이 8년뿐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월 연금액은 38만 원에 불과했죠. 하지만 추납 제도를 통해 5년 60개월치 보험료 54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참고로 추납 비용은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입 기간이 13년으로 늘어나면서 월 연금액이 38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연간 324만 원을 더 받게 된 것이죠. 납부한 540만 원은 수령 후 20개월이면 모두 회수하며 평생 4,86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단 추납은 최근 10년 이내 미납분만 가능하며 반드시 현재 국민연금 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의 가입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채워야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낸 돈을 이자 조금 보태서 일시금으로 받고 끝납니다. 광주의 이미숙 씨는 52세, 가입 기간이 8년이었습니다. 전업주부라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었지만 임의 가입을 선택했습니다. 60세까지 8년간 월 9만 원씩 총 864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 결과 가입 기간 16년을 채워 65세부터 평생 월 52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시금 800만 원만 받고 끝날 뻔했던 돈이 87세까지 사신다면 총 1억 3,728만 원이 됩니다. 투자 대비 16배의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세 번째는 크레딧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가입 기간을 공짜로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먼저 출산 크레딧입니다.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을 출산했다면 가입 기간을 추가해줍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추가되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추년이었던 최영자 씨는 세 자녀 덕분에 출산 크레딧 30개월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임의 가입 6개월을 보태 10년을 채웠고 일시금 대신 평생 월 42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곤복무 크레딧도 있습니다. 2008년 이후 6개월 이상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면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2025년부터는 이 혜택이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될 예정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는 보험료를 아끼려다 노후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이철호 씨는 30년간 실제 월 소득 3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줄여 신고했습니다. 덕분에 보험료 4,320만 원은 아꼈지만 65세에 받는 연금은 월 55만 원뿐이었습니다. 만약 정직하게 신고했다면 월 12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70만 원의 차이, 20년이면 1억 6,800만 원의 손해입니다. 눈앞에 보험료를 아끼려다 노후자금 1억 2,480만 원을 날린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의무의 계속 가입입니다. 60세가 되면 납부 의무는 끝나지만 원한다면 65세까지 계속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전의 정상훈 씨 사례입니다. 60세까지 25년은 납부해 월 88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65세까지 5년간 월 9만 원씩 총 540만 원을 더 냈습니다. 가입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면서 연금액은 월 105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연간 204만 원이 늘어난 것이죠. 사피지 7세까지 사신다면 추가로 낸 540만 원으로 약 4,5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수천만 원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수령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소득 신고 없이 일하기입니다. 75세 김영준 어르신은 편의점에서 월 150만 원을 벌면서 공단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적발되어 2년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로 200만 원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미리 신고만 했어도 감액이나 환수 조치 없이 안전하게 받으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을 제때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70세 이순자 어르신은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서야 유족연금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최대 5년치만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이 어르신은 서류 준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치인 720만 원을 영영 못 받게 되었습니다. 유족연금은 기본 연금액의 60%이니 반드시 바로 신청하세요. 세 번째는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소지 신고를 안 하면 중요한 안내 우편물을 받지 못해 연금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하거나 홈페이지 앱에서 5분이면 간단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장기 체류 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게 된다면 반드시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신고 없이 장기간 집을 비우면 수령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연금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경기도의 최 선생님은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 동의를 거부했다가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결국 연간 411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가입 제도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연금을 미루는 연기연금 중에 소득이 생기면 다시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을 더 늘려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부정수급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3년간 3천만 원 넘게 연금을 대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전액 환수는 물론 사기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신상 변화는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7가지를 명심하셔서 소중한 연금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이번 연금 개혁안은 무려 18년 만에 대개혁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씩 올라 2033년에는 최종 13%가 됩니다. 2026년은 9.5%, 2027년은 10% 순으로 인상됩니다. 월급 309만 원인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볼까요? 2025년에는 월 27만 8,100원이었던 보험료가 2026년에는 약 29만 원으로 오릅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금은 약 7,700원 정도 인상됩니다. 하지만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월 약 2만 5천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이는 1998년 이후 무려 27년 만에 첫 인상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소득 대체율 상향입니다. 소득 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전격 고정됩니다. 올해는 매년 0.5%씩 하락하여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으로 일시에 올라가고 계속 유지됩니다. 단, 이 43%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까지의 가입 기간은
기존 소득 대체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수급자분들께는 아쉽게도 이 상향 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크레딧 제도의 대폭 확대입니다. 먼저 출산 크레딧은 이제 첫째 자녀부터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둘째부터였지만 이제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추가됩니다. 상한선도 폐지되었습니다. 자녀가 5명이면 최대 78개월, 즉 6년 6개월의 가입 기간을 공짜로 인정받게 됩니다. 군복무 크레딧도 늘어납니다. 기존 6개월 인정에서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되되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받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모두 복무 기간에 상관없이 1년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입니다. 2026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 가입자도 국가 지원을 받습니다. 소득 100만 원 정도가 기준선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가 보험료의 50%, 즉 절반을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00만 원인 분이 2033년에 보험료를 낸다면 원래 13만 원 중 절반인 6만 5천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지급보장 명문화입니다. 국민연금법에 국가는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이 부족하더라도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법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되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2%포인트만 높여도 2071년까지 약 15년의 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새롭게 바뀌는 국민연금,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꼭 메모해 두시고 앞으로의 연금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개혁 이후 실제로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게 될까요? 월 소득 309만 원인 평균 소득자가 40년 동안 내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개혁 전에는 총 1억 2,600만 원을 냈지만 개혁 후에는 1억 8,1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보험료는 총 5,400만 원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반면 총 수령액은 2억 9,100만 원에서 3억 1,200만 원으로 약 2,200만 원이 늘어납니다. 5,400만 원을 더 내고 2,200만 원만 더 받는다면 손해 아닌가? 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각종 크레딧 혜택과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까지 고려한다면 실제로 개인이 체감하는 수령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국민연금의 거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만 딱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조기 수령은 가장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한번 선택하면 평생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추납임의 가입 크레딧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단 한 달이라도 길수록 무조건 유리합니다. 셋째, 기초연금과 부부 수령 전략을 함께 세우세요. 나 혼자만의 연금이 아닌 가구 전체의 노후 자산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넷째, 수령 중에도 신고 의무를 잊지 마세요. 소득 발생 신고, 유족연금 신청, 주소지 변경 등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2026년부터 바뀌는 새로운 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세요. 아는 만큼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도움이 됐다는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주 업데이트되는 유익한 노후 준비 정보와 공감 가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행복연구소입니다.